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 하던 대로 해요. 부감독님보다는 조금 잘생기고 거시기보다는 조금 못생긴 거시기가 누군데? 거시기 있어요. 거시기 대답해 보세요. 거시가 자, 우리 부감독님 온 김에 지금 영상을 쭉 촬영하러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 제목은 손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왜 그러는지, 어떤 종류가 그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 확대 한번 해주시죠. 네,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네. 무슨 나무입니까? 매자. 매자나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일단 네. 다루기가 더럽다. 다리가 더럽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찔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크게 키운 나무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키운 것들은 좀 그냥 쭉 이 곡도 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러지. 좀 하여튼 까탈스럽습니다. 까탈스러운 나무다. 이 나무 우리 부감독님이 볼 때 시세가 얼마나 정도나 형성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 분생활 굉장히 오래되고 분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벽한 팔방근이고. 팔방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나와봐요. 딱 맞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네. 일단 코딱지만 하니까 5만 원. 5만 원이? 응. 코딱지만 하다고 5만 원? 그럼 눈곱만 하면 얼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고 가지가 일단 매자나무가 가지가 많이 잘 발달되는데 그거는 별로 없어. 굵기만 좀 굵지. 그거 좀 너무 횡한 느낌이 들고. 저기는 밑둥은 그래도 소품 중에서 좀 굵기는 혀고 뭐 하는데 기본은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장가지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매자나무 치놓고 수영이 좀 독특하지 않은가요? 예. 근데 이 나무가 구입 가격이 16만 원이랍니다. 적당하네. 아까 5만 원이라면서요. 사람 이렇게 순간 이렇게 변해? 예? 내 맘이지. 그건 그러죠. 예. 나는 5만 원이면 사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 파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용서를 못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받은 거고. 근데 이제 이 나무가 16만 원이었는데 우리 부감독님 수준에 5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나무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하고 비교 대조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술에서 제가 20에 판다라고 그러니까 최소 35만 원 받으라고 했던 나무가 바로 요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지도 좀 많이 있고 좀 풍성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좀 그래도 풍성은 해야 되는데 저건 뼈대기밖에 별로 안 보여가지고. 바로 이제 이 차이가 나무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매자 나무를 일반 나무처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잔가지, 속가지 다 해서 일반 분재처럼 가지 정리를 다 해버리면은 가지 하나 자를 때마다 만 원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매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을 키우다 보면은 이 도장하는 가지 있죠? 요 도장하는 가지만 짧게 잘라서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감독님이 요 가시도 있고 지저분해서 싫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은 굳이 싫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그런 거냐? 매자나무가 이 매자나무에 반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 자료가 있으면은 올려드리고 없으면 말고. 그 열매 달렸을 때? 네, 열매 달렸을 때 진짜 예쁩니다. 제가 분재사랑 전시회 가가지고 이 매자나무 전시된 소품을 한번 봤었거든요. 거기 홀딱 반했었어요. 근데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관리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야 나무가 되는 줄 알고 만들면은 이런 나무를 사다가
잔가지 다 정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격이 우수수수수수 빠져.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내자나무 관리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길게 자라면은 가지 자라는 방향을 봐서 그냥 잘라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이게 또 간이 또 길어지더라고. 간이 길어지는데 길어지는 것을 이 마디를 갖다 두 마디를 남겨놓으니까 그러겠죠. 한 마디를 남겨놓고 짧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가다 보면은 요 수영이 유지가 되는데 이 나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름에 한 번 자르고 지금 가위 자른 것은 딱 한 번 잘랐잖아요. 여기 길게 자르는 거. 그렇게 하고서도 나무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자나무다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과거에 10주를 소재를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또 가장 잘생긴 소재를 이렇게 분재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답시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과거에 그 전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만큼은 본격적인 분재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손을 안 대고 매자나무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해가지고 긴 가지만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한 달도 안 돼서 싹 완판이 됐어요. 근데 손댄 나무는 그것도 좋은 나무 선택해서 제가 손질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가격대로 내놨는데도 안 팔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선택을 할 때 요런 나무보다는 요런 나무에 압도적으로 더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만든 나무가 나중에 이제 또 잔가지 받아내가지고 몇 년을 더 키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주면은 아마 이 나무가 갖는 가치보다는 더 월등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느냐, 막 나무에 큰 변화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 결국 가지 차면은 이렇게 돼요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것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손댔던 나무는 제가 한 3년 더 갖고 있다가 겨우 다른 나무하고 같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겨우 팔아먹기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기는 팔아먹었는데 근데 이 매자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바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손대면은 가치가 하락하는 나무가 이 매자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지. 손대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 자, 그런 나무를 제가 또 이번에 한번 나무를 했는데 우리 감독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눈치 봐가면서 한 주를 구입을 했거든요. 자, 어떤 나무냐?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건 뭔 나무인지 아시죠?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여. 화면상으로 안 보이는데 이 나무는 일명 좀좀느릅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평불만이 좀 많습니다. 좀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되게 좀팽이, 좀생이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이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아마 좀이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좀좀이 됐겠죠. 좀느릅도 아니고 좀좀느릅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또 다른 별칭을 갖고 있어요. 뭐요? 기러기. 그러면 기러기 느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따가 다른 나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산초는 기러기 산초라고 잘 산초. 쓰는데 이거는 좀좀느릅이라 좀좀느릅 뭐 이걸로 많이 쓰던데 하여튼가. 그래서 저는 이 나무를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쥐똥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분재 소재로서는 아주 월등한 나무거든요. 그리고 꽃도 또 하얗게 피고 향기도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 쥐똥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쥐똥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요즘은 근데 사실 쥐똥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열매 크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크기도 색깔도 비슷해요. 한 방법이 있어. 그 열매를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개종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우리 부감독님이 나중에 천천히 자만할 때 하시고, 요 느릅을 갖다 점점 느릅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기러기 느릅으로 부르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니? 이제 이 이파리가 피었을 때 그 이파리 배열이 기러기 날아가는 모양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러기 느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나무도 실제 이걸 갖다가 경매에서 이제 제가 구입을 했잖아요. 경매에서 내놓은 가격에 내가 절반 이하로 구입한 걸로 기억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산 가격에서 가격이 폭락을 했을 것 같아요? 글쎄. 이 기러기 느릅 저 소품으로 담아 이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도 안 찍거든요. 제가 찍었거든요. 제가 찍었더니 요 경매장 사장님이 이 나무 유튜브에서 꼭 찍어주십시오. 선전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니? 이게 가격이 오르는 나무였으면은 선전이 되겠죠. 근데 가격이 절반 이하로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가격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 아니 일단 뭐 손댔기 때문에. 손대 떼는 것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좀 치우십시오. 자, 이 나무는 아마 국내에서 기러기 느릅이 이렇게 큰 나무가 좀 드물 겁니다. 제가 구입 당시에는 파시는 분이 국내에서 가장 크다. 그럼 뭐 국내를 다 안 돌아다녀 봤으니까 자기가 본 나무 중에서 가장 컸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제 입장에서도 제가 본 기러기 느릅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다른 나무는 다 손질을 해놓고 이 나무만 지금 특별히 이 영상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특별히 남겨놓은 거야? 네, 특별히 남겨놓은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 기러기 느릅은 이파리가 아주 작잖아요. 진짜 이파리가 깨알만 하잖아요. 그 깨알만 하기 때문에 나무 성장이 아주 더딘 나무에 속해요. 그 나무가 성장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끝에를 보면 또 가지는 또 왕성하게 성장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보이는데 이파리가 워낙 작아 놓으니까 성장을 해도 성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잘 정리했다고 소문이 나느냐. 바리깡질을 하면 되겠네. 바리깡질을 하는데 바리깡을 하면은 나무가 이게 수평으로만 잘리거든요. 그 수평으로 안 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 요령이고 기술이지.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 부감독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나무를 갖다 자를 때는 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를 때 자르듯이 잘라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갖다가 놓고 반듯하게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놈을 이렇게 올리죠.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가까이 화면 보여주세요. 자르는 방법. 아니 그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가지를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쭉 이파리를 가지를 이렇게 쭉 위로 모으잖아요. 이 모으면서 이제 마른 가지들은 알아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머리 커트하듯이 딱딱 자르는 거구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바리깡이 아니고. 요것은 이제 이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관리하기가 쉬운 나무예요. 왜? 평소 하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나무를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잘릴 위험이 있으니까 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 잘리는 것들은 다 도장한 가지들이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자라는 가지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이 나무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몽글몽글 구름 맺힌 것처럼 나무가 그렇게 변합니다. 여기를 지금 앞에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뭐라 할까 시간이 좀 안 갈 텐데 이제 이 나무를 다 이런 식으로 다 잘라 놓으면은 그때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모양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마디를 갖다가 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속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가지를 갖다가 자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우거진 모양을 보이는 것이 이 나무 또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소사나무 키우듯이 전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소사가 모든 나무 기본이다라고 그랬지 모든 나무를 소사처럼 키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 정리를 할 때 가지를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가지 하나를 갖다 모아가지고 끝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은 아무래도 주변으로 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많이 잘라야 될 가지는 조금 더 짧게 자르고 좀 키워야 될 가지는 조금 길게 자르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일단은 가지 자를 때 이런 식으로만 잘라줘도 이 나무는 충분하게 자기 매력을 갖고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자르면 됩니다. 근데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모든 나무 완성목의 경우에는 요 가지들이 전부 고르게 쭉 성장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소재목의 경우에는 도장하는 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장하는 가지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짧게 쳐서 이제 나무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이게 완성목의 경우 보기 좋다라고 하는 나무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이거 본격적인 분재로 만들어 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되느냐 가격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시간 기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장시간 길러도 결국 이 모양밖에 안 나와. 그래요? 매자나무하고 똑같아요. 장시간 길어가지고 해서 원위치 들 거 굳이 시간을 갖다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할 일이 진짜 없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기다리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 이렇게 잘라주면서 나무를 천천히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크기를 갖다가 잘 끝에만 자를 것이냐 이것은 나무 다른 가지와 바란스를 생각하면서 잘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많이 봐서 느끼는 거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놓고 보면은 나무가 이뻐지니까 이제 매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를 갖다 이렇게 하늘에다 띄워놓고 갑자기 엔진 시동을 끄는 바람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그러는 재미로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적이고 같은 거 하니까 그분을 비난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저는 뭐라고는 못하겠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잘라도 이뻐지는데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다른 나무와 가지 연관성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더라도 밀상은 전혀 아니거든요. 쉽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맞추고 뭐 하는 게 이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 둘레 바깥에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뭉텅 잘라놓으면은 여기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바깥에서부터 잘라가면은 자르는 높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가면은 나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나무는 뭐니 해도 이 잔가지가 보여주는 매력이죠. 그렇죠. 잔가지가 보여주는 매력이기 때문에 이 잔가지를 전부 다 날려가지고 내가 나무를 본격적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기러기 느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뭔 거니 얘들이 철사거리를 하면 가지가 잘 부러집니다. 요 나무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철사거리를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까지는 첫사거리가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사거리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나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수영으로. 어때? 자연수영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자, 봐보세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잠깐이면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밑에 도장에서 나오는 이런 가지들 있잖아요. 뭐 보기 좋으면 놔두고 보기 싫으면 따내고. 어차피 이제 지가 크다가 영 마음에 안 내킨다 하면 지가 알아서 말라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 딱 해놓으면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나면은 이발사가 반드시 깎고 나서 딱 한 번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봐가지고 이제 위에 어디가 소 붙인 데 있으면은 이렇게 가위질 한 번씩 추가를 해가지고 높이를 갖다 쭉 하니 삐져나오는 것 없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걸로 끝. 쉽죠? 이렇게 제대로 손질을 해서 좋아지는 나무가 있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바가지 쓰는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 특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줘야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나무에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손해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 게스트님? 이 나무 괜찮습니까? 게스트님, 지한번에 또 묵비권을 행사를 하시네요. 요새는 묵비권이 유행인가 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가을쯤 되면은 기러기가 날아가는, 떼지어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 나무 점점 느름 말고 기러기 느름으로 합시다. 찬동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찬성이라고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 목소리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가 않죠. 쥐똥나무는 이제 다른 분이 그랬죠. 수랍수라고 그러기로 한다. 근데 또 수랍수가 이름이 잘 입에 안 오르죠. 더 적절한 이름이 있을까요? 쥐똥나무. 자, 이상 못 말리는 부감독님하고 오랜만에 하여튼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런 나무들도 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이 정도 약간 이렇게 살짝 가지를 첫살을 걸어갖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벌려주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소사하듯이 막 뒤틀고 비꼬고 하면은 가지 톡톡 다 부러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만 부러지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가지들도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매자나무와 기러기느르 두 나무를 통해서 손대면 손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에 관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예술분쟁 상무슨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우측 거를 딱 치먹었다면 딱 좋겠구만.